다리는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을 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4가지 징후는 혈중 지질 수치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검진을 받으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30대나 40대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중 지질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진흙처럼 지방 입자가 혈관 내벽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경화증, 혈관 좁아짐, 그리고 여러 혈관 질환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혈중 지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5.6%에 달하는데 이는 성인 3명 중 1명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당증을 앓고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혈당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혈중 지질이 비정상적일 때 다리가 종종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다리에 다음 4가지 징후가 나타나면 혈중 지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다리 경련. 다리 경련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칼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련이 자주 발생하면 더 이상 단순히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이로 인해 하지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형성됩니다. 비정상적인 혈관은 근육 허혈과 저산소증을 유발하며 이때 근육 경련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다리의 마비감. 다리가 항상 저리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나 신경합병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혈당을 측정해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신경합병증도 없습니다. 이때는 적절한 시기에 혈중 지질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지질이 증가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 근육의 허혈과 저산소증뿐만 아니라 신경의 허혈과 저산소증도 발생하기 쉬워져 자연스럽게 감각마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셋째, 다리 통증.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항상 느끼고 운동할 때 증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지 관절이나 뼈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혈중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으면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리 움직임 문제.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심지어 운동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 절름발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으면 혈관 협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나고 환자가 다리를 절뚝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신체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신체 검진 항목 중 혈중 지질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혈중 지질에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이 포함됩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밀도 지단백과 고밀도 지단백은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표입니다. 저밀도 지단백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며
너무 높으면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밀도 지단백은 콜레스테롤을 말초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지단백 입자이며 산화되어 산화된 저밀도 지단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밀도 지단백, 특히 산화 변형된 저밀도 지단백이 과다하게 되면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경화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